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 후보들의 대선 후보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전 투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품위있게 토론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랍니다. 근데 어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 추미애 장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는 정말 노련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근데 사실은 그 토론회 중에서 참 서글펐던 부분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총리한테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겨도 승복하고 원팀으로 싸울 수 있냐고 약속해달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최종 후보가 돼도 두 분 다 승복하고 원팀으로 싸울 수 있냐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받아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지금 이게 민주당의 현실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펐어요. 지난주에 줄리 폭탄이 터지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거의 썬데이 수준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이 줄리와 관련된 이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나 커뮤니티는 거의 조회수가 폭발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 김건희 씨의 석박사 논문에 이게 화제가 되면서 난리가 아니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학위 논문이나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많아요. 큰일 났네. 네, 사실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이 김건희 씨의 재산이에요. 재산 형성 과정.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김건희 씨가 설명이 안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가 됐으며, 아니 그 전에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표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심지어 박사학위 논문을 사주관상 궁합을 했던 사람이 이상하죠. 게다가 그 사람이 사는 집에 삼성이 막 전세권 7억을 설정하고, 뭔통 이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처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토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맞나? 좀 더 다른 그림,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를 다른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이 기억들을 조각조각을 해서 다른 퍼즐을 한번 맞춰보는 거죠.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요. 코바나 콘텐츠가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건 아시죠? 아크로비스타 3층에 이 김건희 씨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 아크로비스타의 아파트를 삼성이 7억 원의 전세를 설정했던 거 아시죠?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의 이름은 2009년에 등장해요. 그때 똑같이 김건희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가 됩니다. 동시에 코바나 콘텐츠와 김건희라는 이름은 동시에 생겨요. 다시 말해서 김건희 씨의 이름, 개명하고 얼굴을 고치거나 어떤 이런저런 세탁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인물이 탄생이 되고 그 전혀 새로운 인물이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됩니다. 그게 2009년이에요. 근데 이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가 정말로 유명해진 거는 2015년에 마크로스크전을 겨치하면서요. 이 마크로스크전이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하고 3개월 동안 25만 명의 관객이 들어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진짜 엄청난 전시회가 되죠. 저기 블록버스터급의 전시회가 돼요. 홍라이의 리움 관장부터 신세계 이명희 회장, 배우, 연예인들 총동원됩니다. 그리고 김범수 아나운서가 이 코바나 콘텐츠의 상무의 타이틀을 달고 온갖 방송에 나오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코바나 콘텐츠의 회사를 알리고 뭘 했는지 알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괜찮은 회사고 얼마나 이 전시회에 유서가 깊은 회사인지를 홍보를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이 마크로스크전이 거의 2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 작품들을 다 합치면. 마크로스크의 작품 하나하나가 최소 1,500억이다.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만 100억이 넘는다 해서 진짜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거의 초히트가 되면서 코바나 콘텐츠가 소위 말해서 국내 굴지의 거의 1위 기업이 돼요. 그전에는 그 정도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회사였는데. 그러면서 김범수 아나운서가 이 코바나 콘텐츠가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가 상무로 들어와서
뭐 2007년에 까르띠에전을 했고 2009년에 앤디 워홀전을 했고 2010년 샤갈전, 2011년 뮤지컬 미스 사이공, 2012년 마크 리브전, 2013년 뭐 피영전, 뭐 섀도우 플레이, 2013년 14년에 점프 미들 러브전 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 이거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코바나 콘텐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김범수 아나운서가 자기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나중에 김건희 씨가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코바나 콘텐츠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전시회, 2012년 이전까지 이 전시회를 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범수 아나운서가 본인이 프리를 뛰면서 이 도슨트락이라고 했었던 이 작품들의 포트폴리오를, 본인의 그 이력을 코바나 콘텐츠의 그 상무로 입사가 되면서 그 코바나 콘텐츠가 이 사람의 경력을 산 거예요, 사실상. 아무런 경력도 없는 회사가 김범수를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경력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김범수 아나운서가 2016년, 17년 사이에 퇴사를 하고 났을 때 이제 김건희가 이제 부상하게 되죠. 그때부터 김건희는 그 김범수 아나운서가 갖고 왔던 그 경력을 본인들이 한 것처럼, 본인이 한 것처럼 코바나 콘텐츠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김범수나 그 김건희 그 뉴스를 찾아보면 되게 웃겨요. 둘 다 자기가 했대. 근데 원조는 김범수라는 거죠. 김범수의 그 경력이 코바나 콘텐츠가 갖고 온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코바나 콘텐츠가 이제 이 역대급의 전시 기획사로 성장하게 된 이 마크 로스코전, 김범수 아나운서가 거의 혼을 다해서 홍보했고, 정말 그 기업들도 엄청난 홍보를 했죠. 그리고 삼성이 역대급으로 후원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홍라이가 등장하고 이명희가 등장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삼성가가 총출동을 하죠? 그리고 김범수 아나운서가 왜 이렇게까지 진짜 온 총력을 다했죠? 2014년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코마 상태가 들어가요. 그리고 2015년에 블록버스트 이 마크 로스코전이 터집니다. 마크 로스코전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권이 이상해지면서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이 윤석열이 갑자기 중앙지검장이 되고 이 김건희 씨가 부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루코브리지의 전,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게 자코메티죠. 알베르토 자코메티 2018년에 했던 거. 뭐 진짜 정관계 인사들이 총동원됐죠. 이 민주당도 뭐 상관없이 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야스파 걸작선을 하고 기업들 후원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작년부터 2020년부터 놀랍게도 이건희 회장의 사망했던 그 해와 더불어 코바나 콘텐츠는 사실상 영업을 다 안 하잖아요. 2007년까지 이제 엑스파일로 삼성은 이제 공주에 몰려요. 그러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2008년에 이제 그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럼 자리에서 내려온 이건희 회장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일단 자기의 자산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산을 정리해서 어떻게 이제 상속을 하고 정리할 것인가가 이건희 회장의 이제 자기 삶의 마지막 이제 수건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제 미술품이 있습니다. 호암미술관도 있고 리움미술관도 있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개인 소장품이 엄청나죠. 근데 자식들은 이건희 회장의 이런 소장품에 관심이 없어. 이건희 회장의 이 미술품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홍라희 여사죠. 그럼 홍라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이 미술품을 어떤 식으로든 뭐 가치를 올려놓든 가치가 올라갔을 때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 그걸 가지고 미술품으로 대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아끼고 자기 자식을 이게 도와주려면.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희가 갖고 있는 이 작품을 국내에 알리고 그 작품이 가격이 어느 정도고 이렇게 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야 돼. 그래야 이게 나중에 한국에서 이 가격의 감정가들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이 작품 중에 가장 가격이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자코메티, 마크 로스코예요. 샤갈, 고갱, 앤디 오월 이런 작품들이에요. 소위 코바나 컨텐츠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전시회를 하거나 후원하거나 투자했던 그 작품들이 다 이건희 회장이 고가로 갖고 있는 미술품들이에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매겨야 되는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되게 우연찮게도 이건희 회장이 그 사망한 작년 11월을 전후로 해서 8월 전후로 해서 이광재 의원을 포함해서 이 국진당의 의원들이 미술품을 상속세로 대납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합니다. 그리고 조중동이나 중앙일보가 계속해서 삼성의 미술품이 얼마고 이건희의 작품이 얼마고 계속 자코메티가 얼마고 마크로코스가 얼마고를 계속 그 언론에 보도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광재 의원은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려면 그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립감정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그런 법안도 냅니다. 왜? 몇십억에 산 거 이거 1,500억인데? 그 감정해줄 수 있는 그 중간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뻥튀기해서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국진당이나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거를 똥을 닦아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코바나 콘텐츠의 이 전시 기획은 삼성의 이건희의 작품에 대한 이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기 위한 프로젝트. 혹은 그 미술품의 가치를 올려서 높게 파는 그 프로젝트에 쓰였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기업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기업 후원을 받기 위해서 누구 검사의 어떤 와이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업 후원을 하기 딱 좋잖아요. 왜? 이 사람한테 지금 약점 잡힌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수사받는 기업들이 후원받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서로의 이익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폭발한 거죠. 김건희 씨의 재산 상계이 왜 중요하냐면은 김건희 씨가 50억이 넘는 현찰을 보유한 부자고 그렇게 부자로 있어요. 알려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김건희 씨는 그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그 3층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에 중도금을 내지를 못해서 심지어 그 윤석열과 결혼한 이후에도 한 3번 정도의 압류를 당해요. 2010년에 2012년에 계속 압류를 당해서 겨우 돈 갚고 그 다음에 또 압류당하고 그래요. 세금 체납을 계속해요. 2013년에도 또 압류가 돼요. 그러니까 3번을 압류를 당해요. 2014년 2월에서야 압류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또 압류가 돼요. 몇 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부자로 소문나 있고 심지어 2015년에 압류가 해제되는데 그때 마크로스크전을 할 때예요. 2조짜리 전시회를 기획하는 그 회사의 대표가 본인의 아파트 중도금을 못 내서 계속 체납이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였잖아요. 몇 조짜리 막 기획을 하는 그 전시를 기획하는 회사의 대표가 연봉이 2,8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 기업 후원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의 연봉이 2,800에서 5,000원의 상여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연봉이 5,200을 받고 상여금을 2억 4천만 원을 받으면서 연봉이 3억이 돼요. 다시 말해서 2년 사이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 사람의 연봉이 3천에서 3억으로 뛰어요. 원래 돈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 왜 계속해서 차압을 당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그 지금 갖고 있는 이 70억이라는 재산이 본인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모은 재산인 거를 증명해낼 수 있느냐?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이 재산은 이 사람의 것이 아닐 확률이 저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증명해야 되고 삼성과의 관계도 증명해야 된다. 어쨌든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와 삼성의 이건희의 이 사망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광재의 미술품 대납 상속법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한 20년간의 프로젝트.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